남아공 월드컵 이후 우리 축구 대표팀을 둘러싼 연이은 논란과 문제들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선 팀 내부의 근본적인 위기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축구 팬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대표팀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수 간 불화, 감독과의 갈등, 그리고 전반적인 내부 분위기의 혼란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히면서 팀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중앙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대표팀 내부 상황과 그 배경, 그리고 이로 인해 드러난 축구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 제외된 배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 두 선수는 경기 중 인터뷰 보이콧 사태와 관련한 선수들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력 문제나 감독의 전술적 판단을 넘어 선수단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갈등과 의사소통 부재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특히 인터뷰 보이콧은 언론과의 관계뿐 아니라 선수들 간 신뢰와 단결에도 영향을 미치며 팀 내 분열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처음이 아니란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대형 국제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과 비판에 휩싸여 왔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감독은 경질 혹은 사퇴하는 수순을 밟으며 그 뒤를 이어 선수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예컨대 2024년 아시안컵 당시 클리스만 감독의 전술 및 업무 태도에 대한 팬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셌고, 손흥민과 이건 선수 간 다툼 소식까지 더해져 대표팀 분위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시 축구협회는 문제를 인정하며 신속한 사과와 대처를 시도했으나 근본적 구조 개선 없이 유사한 문제들이 재발한 실정입니다. 이번 월드컵 논란도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월드컵 직전 훈련장에서 일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병역 특례 문제를 조롱하는 대화를 나눈 데서 비롯됐는데, 이는 선수단 내부에 큰 충격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체코전 이후 선수들이 전면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하는 인터뷰 보이콧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터뷰 보이콧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선수들 간 입장차가 뚜렷해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그리고 여러 고참 선수들은 끝까지 인터뷰를 거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선수들은 월드컵 기간 내내 인터뷰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면서 내부 분열이 심화됐습니다. 결국 멕시코전 이후 홍명보 감독이 직접 라커룸에 들어가 이제는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고, 대부분 선수들이 이를 수용했으나 손흥민은 끝내 인터뷰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도핑 검사 문제로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편적인 상황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감독 지시를 무시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선수단 내 복잡한 갈등과 심리적 압박이 얽혀 있었던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 경기인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과 이재성 두 선수를 모두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점입니다. 공식적인 이유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팬과 언론은 추측과 논란에 휩싸였으며, 인터뷰 보이콧 문제와 관련된 징계성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는 단편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이처럼 투명하지 않은 결정 과정은 대표팀 내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고, 외부의 불필요한 추측과 비난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일부 언론과 기자들의 악의적인 비난과 공격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가 주장을 맡는다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고, 경기력 저하를 이유로 공개 비판을 받는 상황은 선수 개인뿐 아니라 팀 전체 사기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언론 환경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대표팀에 있겠느냐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반복되는 비난과 오해의 깊은 속상함을 드러냈습니다. 3월 평가전 이후에도 이 같은 분위기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자맹과 인터뷰 거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그를 계속 기용할지에 대해 언론의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월드컵 명단 발표 자리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손흥민 선수를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양상을 띠었으며 월드컵 탈락의 원인을 특정 개인의 행동 탓으로 돌리는 단순화된 시각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기자들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공격적인 보도가 없었다면 선수들 간 불화도 줄어들고 팀의 결속력도 더욱 견고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대표팀 내부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정적이고 과도한 언론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언론과 대중의 과도한 압박은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 부재와 선수단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외출 금지령을 어기고 팀 분위기가 흐트러졌다는 보도는 감독의 통제력 약화를 상징하는 예로 감독이 경기력뿐 아니라 선수들의 사생활과 팀 내 규율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독이 외부 평가나 경기력만을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상황과 사생활 문제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습은 팬과 전문가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습니다. 축구협회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협회가 대표팀 내 갈등과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팀 주장이 언론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동안 협회는 명확한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기대했던 리더십과 팀 통합 능력은 결국 무산됐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는 협회의 조직적 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대표팀 내부 문제와 외부 압박, 감독과 협회의 리더십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팀워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팀원 간의 단결과 신뢰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분열된 분위기는 전략이나 전술적 요소보다 훨씬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문화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벤투전 감독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라며 책임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지성 선수 역시 10년이 걸리더라도 축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구계 전반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단기적인 성과나 빠른 해결책에 집착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근본적인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팬들의 관심과 열정이 점차 식어가고 있으며 무분별한 비난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축구계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투명한 소통과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하며 감독과 선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팀워크 강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들도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단기적 성적이나 자극적인 기사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 축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대표팀 내 불화와 인터뷰 보이콧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 축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축구 팬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을 거듭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